네, 1부에 이어서 계속해서 세 분의 전문가분들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의 주제 바로 공개해 볼까요? 자, 오늘 달콤살벌한 취업 토크의 주제는요. 영어 공부 대 중국어 공부입니다. 예. 글쎄요,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영어 공부는 이제 뭐 거의 필수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류 붐이 일어나고 중국 시장의 가능성이 커지면서 요즘 중국어 배우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좋으시겠어요. 중국어 잘하셔서. 근데 아직 써먹지 못하고 있네요. 거의 다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 보세요, 서진 씨는? 글쎄, 기본적으로는 영어가 된 상태에서 중국어를 해야 그게 더 이제 가산점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이나화 대표님께 먼저 여쭤볼까요? 먼저 양자택일을 한다면. 네. 사실은 저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요. 세 가지 부가 있어요. 첫 번째가 공부, 그다음에 승부, 마지막이 아부거든요. 공부, 승부, 아부. 사실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봐서는 이제 영어. 아직은 이제 영어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우리 강 대표님이 좀 약간 찡기드시는데 저분 중국어 전공했잖아요. 아, 중어중문학 전공. 네. 뭐 강민 대표님은 뭘 선택하고 싶으세요? 사실은 저는 물론 영어가 기본이 돼야 되겠지만 일단 저는 오늘 중국어가 중요하다라는 우리 이 전국에 있는 상당히 많은 이 중문과 학생들의 힘을 위해서 일단 중국어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오늘 제가 들이대 보겠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동호 대표님은 또 어떻게 답변하실지 궁금하네요. 저는 영어 쪽으로. 그런데 저는 지금 제가 공부하고 있는 언어는 영어도 아니고 중국어도 아닙니다. 뭐죠? 저는 불어합니다. 불어하고 있어요? 아니, 왜요? 남들이 안 하니까. 그리고 제가 좋아하니까. 네. 한마디 해주실까요? 넘어가니까요? 부부자 플랫코모? 꼬몽달래부.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영어냐 중국어냐 뭐 학생 여러분들도 항상 이야기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일단 이나화 대표님이 아까 영어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중국 열풍 지금 막 불어서 중국어도 그만큼 중요하지 않나 싶은데. 근데 이제 뭐 중요하죠. 중요한데 이제 일단 그 글로벌 스탠드라는 측면에서는 영어가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사실 뭐라고 말씀드릴까 열풍이 불고 특히 이 유통 쪽에서는 엄청 불고 있습니다. 유통. 흔히 말하면 그 명품 코너라든가 면세점 이런 데서 이제 소위 유통 서비스 하시는 분들 보면요. 그쪽에 이제 사장님 얘기 들어보면 일단 중국어만 잘하면 무조건 그냥 특채를 합니다. 왜냐면은 요커들이 많으니까. 많으니까 뭐 600만 명 이상 오시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요즘 가는 말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도 어쨌든 어학 공부는 일단은 꼭 필요하다라는 입장들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어학 공부가 꼭 필요한 이유를 한번 좀 꼽아 볼까요, 이동호 대표님? 일단 그 나라에 가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는 어학을 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근데 사실은 뭐 요즘에 제안서를 만들어서 또는 비즈니스 레터를 써서 보내겠다라고 한다면 구글 번역기로 충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려면 어학은 사실 필수죠. 그렇죠. 기본이라고 하시는 거죠. 어학은 기본이다. 근데 이제 우리 사실 영어 하기도 힘들잖아요. 토익 점수 그 몇 점 때문에 진짜 장거리 머리로 써야 되는데 중국어까지 지금 해야 된다는 입장이신 거예요, 현명 대표님 그러면? 네. 영어를 잘하면 취업 걱정이 없던 시절이 있었다라고 아까 말씀을 주셨잖아요. 저는 지금도 영어만 잘하면 취업 걱정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영어를 정말 잘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중국어도 마찬가지예요. 맛만 보는 사람은 너무나 많은데 정말 그것을 자기 비즈니스에 활용할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으냐? 제가 실제 뭐 삼성이나 CJ에 근무했을 때도 일도 잘하면서 어학도 잘하시는 분 되게 손을 꼽아요. 일을 잘하시면 어학을 좀 못하시거나 어학을 정말 잘하시면 솔직하게 일을 좀 못해요. 그만큼 이 두 가지를 잘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중국에 나름 그래도 좀 과장돼서 얘기를 드리면 출장을 한 200번을 갔어요. 실제로. 그리고 제가 CJ 다닐 때 연봉이 좀 낮아서 고생을 했지만 출장을 가면 출장비가 나오거든요. 나름 그 돈으로 그 보존을 좀 했습니다. 근데 뭐 이건 약간 사이드 얘기긴 한데 그만큼 우리 취업 준비생들이 나 영어도 해야 되고 중국어도 해야 되느냐 걱정하지 마시고 자기가 한 가지를 정말 자신 있게 할 수 있다면 그 부분을 파는 게 더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취업용으로 입사해서 공부를 영어 공부한다, 중국어 공부한다 것은 반대고요. 사실은 저 러시아 전공이거든요. 써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직무를 가진 적도 없고 그 당시는 뭐가 있었냐면요. 소련과 이렇게 소통이 안 됐을 때입니다. 근데 제가 뭐
러시아 학과 뭐 교수님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기자라든가 하면 그렇게 가야 되는데 전혀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 잊혀졌습니다. 다 잊혀져서 사실은 꼭 어학을 그런 관점으로 보면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영어나 중국어냐 저희가 좀 살펴봤고요. 네. 지금부터는 이제 어학 공부와 취업의 상관관계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그룹은 오픽이나 토익 스피킹 점수를 또 의무화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각 기업에서 영어 점수를 의무화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제가 그 중국어에 대한 얘기를 하나 같이 얘기하면서 지금 답변을 드릴게요. 지난 주말에 제 친구가 그 S그룹의 이제 차장 마로봉인데 이 친구 이 엔지니어예요. 컴퓨터공학과를 전공을 했고 저하고는 고등학교 친구입니다. 근데 며칠 전에 중국어 시험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도대체 뭐 하러 중국어 시험을 봤냐 그랬더니 야, 승진하려면 어쩔 수 없다. 고가 채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보면 그 영어 공부도 그렇고 중국어 공부도 그렇고 기업에서는 어학에 대한 기준들을 요구를 합니다만 실제로 들어갔을 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다만 이 사람이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이냐 안 하는 사람이냐에 대한 기준 또는 글로벌 인재가 되기 위한 어떤 평가의 잣대 그 정도로 평가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그 강민혁 대표님은 취업 준비생들을 직접 많이 만나보시잖아요. 어학 공부에 많이들 부담을 느끼고 있나요? 요즘에 어때요? 일단은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요. 제가 이제 극성수기가 도래할 텐데 지금은 사실은 그 영어 학원이 성수기예요. 그러니까 1월이 되면 학생들이 취업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일단 어학을 준비하자. 해가지고 이제 영어 학원에 굉장히 많이 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한 가지 좀 지켜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나마 다행인 것이 지금 여러분들 광고를 보시면 영어 학원 광고가 심심치 않게 나오거든요. 성시경이 나와가지고 많아졌어요. 뭐는 뭐 기술이다 등등등. 뭐 허지웅 씨도 나오고. 이게 그럼 과연 어떤 현상에서 이런 현상들이 발생할까? 그나마 다행인 것은 과거보다는 영어 학원에 몰리는 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뜻을 반증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광고를 한다는 거. 그래서 어학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는 건 뭐 당연하겠지만은 특히 비용적인 문제가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토익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3만 원, 근데 스피킹 같은 경우는 7만 원 정도가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봤을 때 자기가 만족하는 점수 바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대로 두세 번 봐버리면 이 응시료만 하더라도 10만 원에서 15만 원이 나와버립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학생들한테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은 틀림이 없습니다.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참 여러 가지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부담이 되는 건 틀림없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요즘 뭐 프랑스에서도 영어 열풍이 아주 뜨겁다 그러고 중국 북경에서도 영어 유치원이 또 그렇게 아주 성황리에 또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인 영어 열풍 앞으로 얼마나 좀 지속이 될까요? 저는 당분간은 계속된다. 왜 그러냐면 저 미국을 너무나 이렇게 사대주의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저희 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요. 미국은 사람을 보내요. 달나라다. 그분이 내려. 근데 지금 세월이 흐르고 평생 살았거든요. 우리는 로켓을 쏘다가 로켓가 어디로 없어져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무나 앞서갔다는 거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앞서간 그다음에 아까도 늘 강조하지만 거기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고 뭐 강국이기 때문에 그 나라가 교류를 하고 그 나라를 통해서 뭘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본적으로 영어는 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결국에 이제 취업을 위해서 어학 공부는 이제 필수다라고 다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청년들에게 좀 조언을 해주자면 대표님 어학 공부 말고 또 뭘 길러라라고 말씀해주고 싶으세요? 제가 어려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중국과 영어, 중국어 영어에 얘기했었잖아요. G2라고 하면서 하죠. 이제 미국과 중국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G7은 어디일까요? 이것도 모르는 척하기 진짜 힘든데. 방송에서는 좀 모른 척 하셔도 되죠. 한번 하나씩 꼽아볼까요? 미국 있겠죠. 영국. 오케이. 독일. 중국은 없습니다. 중국 아니에요. 없어요. 러시아. 독일. 분분합니다. 이탈리아, 일본 프랑스. 있죠.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은 패전국이면서 어쨌든 말을 들어야 되는 나라고 그다음에 미국과 영국은 사실은 이제 그 조약이 있습니다. 2차 대전 당시 이제 조약이 있는데 그게 어쨌든 5개는 됐습니다. 나머지 2개. 프랑스 오케이. 프랑스 하나가 나머지 하나. 나머지 하나. 인도? 러시아도 아니고 중국도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아닐 테고요. 아니죠. 캐나다입니다. 캐나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보세요. 이 7개 나라를 딱 보면 캐나다 같은 경우는
예전에 뭐 블랙베리가 있긴 했었지만 네. 최근에는 유명한 뭐 산업이라는 게 없어요, 사실. 그렇죠. 예. 없어요, 그죠? 그러면 경제 성장률도 아니고 뭔가 뭐 인구 수도 아니고, 그죠? 제가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네. 이런 겁니다. 어학을 공부를 하기 전에 G2와 G7은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건지, 그다음에 G20 정상회담은 어떻게 생긴 건지, 왜 영국은 파운드화를 아직까지 포기하지 않고 유로에 편승하지 않는지, 네. 그리고 왜 전 세계 석유 시장 거래소는 런던과 뉴욕에만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학 공부를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아, 중요한 말씀이시네요. 예. 전체적으로 좀 우리가 상식적인 부분에서도 좀 많이 공부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중국 시장, 중국어 이제 계속해서 중요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중국 시장의 변화는 또 어떻게 내다보시는지 이내화 대표님께 좀 여쭤볼게요. 사실은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차이가 많이 나요. 내부적으로는 정말 납니다. 정말로. 좋고요. 오늘 많이 들으시죠. 죄송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인구가 많고요. 인구가 너무 많고 인구가 많으면 뭘 해도 돼요. 기본은 플랫폼을 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뭐 그 통신사는 그 회원 수만 7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지금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땅이 넓으니까 자원이 많습니다. 가령 뭐 희귀 자원이 히토류 같은 그런 자원이 한 120여 개가 중국에 다 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얘네들이 아직 그 뭐랄까 발전하는 곳이 좀 적잖아요. 그러니까 무궁무진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분간은 간다. 그러나 뭐 그 상황에 따라서 무슨 뭐 좀 변수가 있겠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요. 중국 현지로 직접 뛰어드는 청년들도 많더라고요. 좀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대표님? 제 주변에도 이제 중국 내륙에서 의류 창업을 하는 친구들이 좀 있어서 항상 그 동생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잘 나갈 때 뭐 잘 나가면 좋겠지만은 출구 전략을 중국은 굉장히 잘 짜야 됩니다. 이건 단순하게 창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중국은 51대 49로 지분 자체를 외국계 기업이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합자 기업을 설립한다고 하더라도 핵심 기술은 결과적으로 뺏기게끔 되어 있는 구조가 사실 대다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년 창업 하시는 분들은 나름 그래도 꿈을 안고 또 큰 금액을 갖고 갔을 텐데 처음에 돈을 번다고 하더라도 그 돈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냐가 굉장히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돌다리도 두들기고 단순하게 그 관시라든지 인맥에만 의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출구 전략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검토를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 또 짚어주셨습니다. 저희가 어학 공부와 취업의 상관관계까지 쭉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좀 우리 취업준비생들에게 어학 오늘 나눠본 주제에 대해서 끝으로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 해주세요. 해드리는데 어학은 도구입니다. 도구가 본질을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취업에서 사이드 잡으러 여기다 너무 이렇게 전력 두고 하시다 보면 아까처럼 본질을 놓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하나의 도구로서 생각해야 되지 이걸 어학이 잘하니까 무조건 취업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예, 좋습니다. 자, 이동호 대표님도 한마디 해주실까요?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 책을 읽고 안 읽고는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중국에 대해서는 최근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현재 중국의 도시화 50%가 좀 넘거든요. 52% 정도 되는데 2020년까지 도시에 2억 5천만 명의 농촌 청년들을 유입을 시키겠다. 이게 지금 그 중국 정부의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2018 인구 절벽이 온다라는 책에서 보면 하나도 이 훈련되지 않은 농촌의 청년들이 도시에 왔을 때 일자리가 없을 것이다. 그다음에 기계화가 대체되면서 모든 산업은 일자리가 더 줄어들 것이다. 때문에 10년 안에 중국에서는 소요 사태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게 그 덴트 연구소 해리 덴트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들의 자유지만 어쨌든 중국어로 공부할 때는 이런 전반의 상황들을 알고 준비하는 것이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어학 공부에 오늘도 또 연예 업무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강명 대표님도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예, 아까 제가 GS 리테일 소개를 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의 그런 뭐 비전이 이런 리테일 사업에서의 일을 하는 것이다. 당장 토익책을 찢으셔도 돼요. 영어 공부 필요 없고 중국어 공부 필요 없습니다. 그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핵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쌓는 게 중요하고요. 제가 좀 과격한 표현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만큼
목적이 명확하게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그냥 지원 자격 갖추기 위해서 아까 이제 다른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건 아무 의미도 없고요. 돈도 아깝고 차라리 그 돈으로 추억을 쌓았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예. 자, 오늘 달콤살벌한 취업 토크 영어 공부냐 중국어 공부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뭐 정답이 있는 문제 같지는 않고요. 어학 공부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세 분의 전문가분들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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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